보겠습니다. 네. 현경이 들어오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우리 수특 1단원은 다 풀어보셨어요? 어땠어? 풀어봤어? 우리 오늘 이제 수능 특강 이제 1단원이랑 2단원 부분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1, 2단원 문제를 보니까, 작년 수특보다는 많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문제 풀어보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단원은 풀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미적분도 1단원 풀어라 하지 않았어? 안 했어? 내가 개새끼야. 잘하지? 내가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그럼 풀 시간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능 특강 그 1단원이랑 2단원 한번 풀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우리 작년에 그 수능 특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그래서 사실은 좀 실망했어. 문제를 푸는데 뭔가 이렇게 뇌를 써서 푸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없고 그냥 단순히 계산이 조금 더티한 그런 느낌의 이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의미가 있는 문제가 급수까지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우리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 어려운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교재 2개 나가는데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EBS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같이 볼 거라서 요 교재 안에는 일단 수능 특강 전 문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문제당 거의 한 40초 안에 탁탁탁 쳐내야 되는 문제들을 기본 문제로 넣어놓은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 1단원 딱 보시면 이제 기본 문제라고 해서 뭐 예제, 유제 다 빼놓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예제, 유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다 넣어놨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 이지에서 나는 내가 수업 때 다루지 않을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넣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푸셔야죠. 단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엔 시간 재서 푸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동그라미 틀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빨리 쳐내야 돼. 뭔 소린지 이해됐지? 그래서 시간 재서 푸는 연습하시고 한 문제당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줘봤자 1분? 그렇긴 한데 그건 목표야, 목표. 지금 뭐 당장 1분 안에 내가 한 문제를 못 쳐낸다. 나는 위적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알았죠? 1년 동안 내내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잡아라. 이 소리고요.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제 5페이지부터는 이제 그 1단원의 EBS 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볼 만한 문제 라고 생각하는 문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문제는 수능 특강 원본이고 그 다음 바로 이제 다음 번째 번호가 숫자 변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번호들은 이제 같은 주제인데 이제 문제가 뭐 숫자 변형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같은 주제에 이제 문제들을 넣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1, 2, 3, 4, 5 있는데 솔직히 다 쉬워. 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그 A2반이랑 B1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의 평가 중에서 다 좋았는데 너무 쉽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대요, 수업 때. 내가 작년에는 또 어떤 그 설문조사를 받았냐면 야, 이해돼? 이해됐어? 라는 말을 수업 때 너무 많이 한대.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에 그 영상을 내가 이제 찍잖아, 매 시간마다. 찍어가지고 내가 한번 영상을 돌려보니까 이해됐어라는 말을 3분 동안 5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1시간짜리 분량에서 이해됐어라는 말을 50번 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작년에 그 이제 아이들에게 파이널 때 야, 내가 이해됐어라는 말을 10번 이상 할 때마다 카운트를 해라. 그러면 한 번당 500원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하루에 4만 원 모였습니다. 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됐어라는 말은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왜 수업 때 엄청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하던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강의평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평가 했을 때 이제 피드백을 최근에 받았는데, 너무 고마웠어. 다 막 좋다, 뭐 감사하다, 좀 어렵긴 하지만, 뇌 터지는 부분도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막 나와 있는데, 이제 익명의 2명의 친구가 선생님이 수업 때 자꾸 쉽다고 하는데 저는 쉽지 않아서 슬픕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지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매 손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쉬운 걸, 그치? 나의 감정 표현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쉬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 급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문제들 다 담아놨고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좀 주요 문제들 따로 넣어놨으니까 우리 이제 수업 때는 좀 주요 문항들 위주로 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가적으로 위적 A반, 위크 추가 프린트 요거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랑 몇 문항만 좀 같이 볼 거고요. 요거는 선택.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위적 A반이 위적 선택자들이 워낙에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는 위적반이 5개인가 4개인가 좀 더 많았거든요. 4개였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3반으로 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한 반당 편차가 좀 더 있겠지? 작년보다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EBS 문제가 상당히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좀 뇌를 터지게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뇌를 좀 터트리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거 푸시면 되고요. 나는 이미 EBS로도 뇌가 터져서 이거는 이제 뇌가 갈릴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스파크 교재만 좀 더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내가 수업 때 좀 풀어주는 문제들만 복습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요거는 제가 따로 숙제 검사를 뭐 할 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알아서 좀 더 연습하세요. 알았죠? 뭐 당연히 질문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열의 극한과 급수 바로 주요 문항 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과 급수는 특히 극한 파트는 제가 개념 설명 딱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주요 문제라고 하지만 쉽습니다. 얼른 한번 풀어봅시다. 또 쉽습니다. 안 할게요. 주요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알았죠? 가본 조건만 보더라도 이제 딱 그 형태 보시면 느낌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본 조건, 네, 저거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극한 계산해라. 뭐 이런 소리죠. 거꾸로 썼네. 가본 조건만 살짝 살펴보세요. 뭐 안 보이십니까? 6, 9 숫자 딱 6, 9 이렇게 딱 있는데 느낌이 오실 텐데 an 제곱 6an 빼기 9an 1번만 한 번 더 줘볼게. 사실 가만 해석해도 뭐 되게 쉬워요. 될까요? 요 정도는 뭐 그냥 준비 운동, 그쵸? 자, 이거 딱 봐도 뭔가 그 완전 제곱식의 그 향기가 나지 않나요? 그치? 양 사이드 n만 곱해주더라도 an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 6an 곱하기 n 빼기 9n 제곱인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가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이 친구들 이제 왼쪽으로 몰아주시면은 an 빼기 3n이라는 친구의 제곱, 요게 1보다 작다. 등호를 죄송합니다. 이렇게로 바꿀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AN이라는 친구는요, 3n-1보다는 크고 3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거기 때문에 우리 n분의 AN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하신 거죠. 양 사이드 n 나눠주고 극한 취해주시면 되니까 리미트 n은 이제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친구는 얼마로 간다? 이제 3으로 간다. 그러니까 편의상 3n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나본극한만 보시더라도 이 bn이라는 친구가 n에 대해서 어떤 개수를 갖고 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되시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 친구 보시면은 그냥 4n제곱으로 우리 미쳤나봐요. 맞죠? 4n제곱 맞죠? 어쩐지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제곱 빼놓은 줄 알고. 그치? 그래서 10n제곱이네. 이래서 그지 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A 그냥 n이에요? 네, AN이라고 쓸게요. ANN.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요거 맞나요? ANN.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4n제곱이니까 이제 2n, 그 다음에 bn 나눴더니 2가 됐다는 건 이 친구가 대략 n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 친구분의 이 친구니까 뭐 답 바로 나온 거지 뭐. 그치?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뭐 3분의 1 금방 이제 답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됐나요? 3분의 1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 그치? 6분의 1이지. 나 뭐 잘못했냐? 아씨, 왜 그러냐. 그치. 미안해.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이런 지랄을 하다니. 그치. 여기 2n에서 n 뺀 거니까 n이었군요. 그럼 여기 2분의 1 n이네요. 부끄럽네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 n, 여기는 3n이니까 이 친구 얼마로 갑니까? 6분의 1로 간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제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이게 레벨 3라니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우리 23번 문제 얼른 빨리 풀어보고 바로 이어서 2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이상한 삽질하시면 아주 지적해주세요. 알았죠? 저는 그 피드백 되게 고마웠어 사실. 너무 쉽다라고 하는 말을 좀 자제해달라. 고마웠어요. 자제할게.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더하기 1. A값의 합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A값만 다 구해주세요. A값 자체가 좀 더러워서 합 계산 좀 짜증날 수 있으니까 합은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우리 밑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밑 대소 관계부터 보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쵸? 25번도 풀어봐. 나 또 뭐 글씨 잘못 썼어?
네, 오늘 선생님이 사실 좀 정신이 없는 날이기는 해요. 칠판에 판서 꼭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게, 오늘 우리 학원에 짱이 오셔. 그러니까 이제 종로 학원의 전체 짱인 이제 대표님이 오늘 오시는데, 그 대표님은 이제 복장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제 선생님들, 특히 담임 선생님들 옷차림 보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신경 쓰신 거죠. 기싸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방쌤도 아침부터 뭘 입어야 될지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꺼내봤는데 입는 족족 안 맞는 거야. 살이 찌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30분을 쓰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안 맞는 거야. 나랑 이제 살면서 10kg가 쪘거든, 우리 방쌤이. 쌤 이거 밥 받는 거 봤어요? 쌤이 되게 많이 먹거든요. 쌤이 대식가인데, 그래서 방쌤이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나랑 살다 보니까 10kg가 찌셔가지고 옷이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늦게 출발했는데 우리 접촉사고 났거든, 살짝. 그래가지고 큰 거 아니야, 그냥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약간 멘붕이어서 오늘 20분 지각을 한 거예요. 대표님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방쌤 까일 수도 있거든. 나도 약간, 그치?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학생인 척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좀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 이제 어찌됐든, 30대가 됐는데도 누군가에게 혼나는 건 참 씁쓸한 일이야. 그래서 약간 좀 멘탈이 갈렸는데, 그래가지고 판서를 지금 다 이것도 잘못 썼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적해줘요, 오늘만. 1교시만.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미시 a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일 거고, 이거는 a 더하기 1이실 테니까 걔네 둘의 대소관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a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친구의 제곱이 언제 a 더하기 1보다 큰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a제곱, 그 다음 2분의 1a에서 a 뺐으니까 2분의 1a, 그 다음에 16분의 1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 요게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16분의 15 되려면 4분의 3과 4분의 5 요런 꼴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또는 a라는 친구가 4분의 5보다 컸을 때는 이 친구의 밑이 얘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얘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나 또는 이제 4분의 5일 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 3개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밑이 크냐면은 이 친구의 밑이 큰 거니까 우리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a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친구 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녀석의 절대값이 10분의 13인 걸 만족해주는 a값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마 내 기억상 a값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a값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범위 만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밑이 다 동등한 상태인 거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꼬다리들, 이 친구들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1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 더하기 1이 하나 남아있는 상태일 거고, 이 친구는 a 더하기 4분의 1 하나 남아있는 상태고, 이 친구는 1로 남아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보시고 절대값 씌워서 이게 이제 10분의 13인 거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안녕. 마이너스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넣어봤을 때 안 되는 것 같네요. 4분의 5 집어넣어주면 4분의 13, 4분의 10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 4분의 5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 번째 케이스도 빠르게 합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얘네들은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값 a 더하기 1이라는 친구 10분의 13인 거 보시면 되니까 a가 딱 봐도 10분의 3만 가능하시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개 나오시니까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이다. 소 이지한 문제였고요. 요게 이제 레벨 3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치. 작년에 비해 너무 쉬워졌어요. 레벨 3 문제 보시면.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보단 난이도 있는 거 풀어봐야 되겠죠? 25분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3모에 우리 뭐 30번이나 28번에 나올 만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보단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모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 풀어봅시다. 요거는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GX 함수부터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밑이 이제 X-1도 있고 X-2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각각 언제 수렴하는지만 생각해봐도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가 보여요. 제 힌트.
자, 이 문제 조건 놓치면 안 된다. fx는 1차 함수야. 직선이에요, 직선. gx까지는 완성해봐야 된다. x-1이 언제 수렴하냐. 그치? 얘가 마일초가 1 미만이어야 되니까 0초가 2 미만 지역에서 이렇게 수렴할 거고, 얘는 1부터 3까지 지역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일 테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이렇게 케이스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1일 때, 2일 때는 당연히 따로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케이스 총 5개. 케이스 나누는 건 이해되죠? 이건 아주 기본 아닙니까? 그치? 밑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기준으로 당연히 케이스를 나누는 게 우리 핵심 그 자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것까지는 돼야 돼. 그리고 어차피 우리 열린 구간 3까지만 볼 거니까 이렇게 5개 케이스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0초가 1 미만 지역에서는 누구만 수렴하죠? 얘네들만 수렴하는 거 맞죠? 그리고 얘는 발산하는 거 맞지? 뭐 얘네는 함수값이니까 신경 써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만 보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x-2라는 친구로 그려지실 거고, x가 1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싹 다 뭐하죠? 수렴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친구들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값들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 1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날아가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 되겠죠. 그치? 그래서 1분의 여기는 1 더하기 F1 이렇게 되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1 더하기 F1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초가 2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얘랑 모두 수렴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의 fx 이것만 보셔도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2분의 fx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에는 이 친구는 0으로 되고 얘네들은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fx 이렇게 있으니까 3분의 F2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3분의 F2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2초가 3 미만일 때는 얘네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니까 얘만 봐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x-1 이렇게 들어가실 거라서 우리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은 어차피 0부터 3까지만 볼 거니까 1, 2, 3 이렇게 딱 그려주고, 이 친구 x-2니까 -2부터 -1까지 그림 그려주시고, 1초가 2 미만 지역 잘 모르겠고요. 요거 다 모르겠고, 여기는 x-1이라고 했으니까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x라는 집합에서 이 함수값, 치역의 모임을 뺐을 때 그때 원소 2마리만 남아있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에다가 우리 1초가 2 미만 지역에서는 2분의 fx라는 요 친구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직선 아닙니까? 직선? fx가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이에 직선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직선을 만약에 그릴 때 여기 맞물리게 그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값이 -1이고 여기 함수값이 1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맞물리지 않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x라는 집합에서 치역의 집합을 빼주게 됐을 때 원소 두 마리만 남는 게 아니라 이런 범위들이 남는 거 맞죠? 이해되세요? 마이부터 이까지라는 원소들의 모임에서 치역들의 원소 모임을 뺀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원소 두 마리가 남는 게 아니고 여기 부분이 남아있을 거고 여기 부분 남아있을 거라 범위로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리고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넘치게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넘치게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 치역의 원소 안에 마이부터 이까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 빼주게 되면은 공집합이겠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을 그을 때는 어떻게 그어줘야 돼? 맞물리듯이 그어줘야 돼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리게 긋든지 또는 이렇게 맞물리게 긋든지. 이해됐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원소 두 마리가 남을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직선이 그어질 때를 1번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직선이 그어질 때를 2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1번 케이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지금? 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1번 케이스부터 해보시면 1번 케이스의 뜻이 뭡니까? 여기는 -1 찍혀야 되고 여기는 1 찍혀야 된다 이 소리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줬을 때 2분의 F1이라는 친구가 뭐가 찍혀야 되고 -1이 찍혀야 되고 2분의 F2라는 친구가 1이 찍혔을 때 이거 생각해보자고. 됐어요? 그러면은 직선이니까 1차 방정식 세워줄 수 있잖아. 1차 함수식 세워줄 수 있잖아요. F1 값이 -2고 F2 값이 2면은 일단은 기울기 4일 거 아니냐. 그래서 Y는 4X에다가 우리 F1 값 -2려면 빼기 6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함수값 채워줄 수 있어 없어? 함수값 채워줄 수 있잖아. 제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함수값 채워봅시다. 여기 1 집어넣어 주시면 -2니까 여기 -1 되죠. 제 말이 이해돼? -1이니까 이제 여기가 채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가 F2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6에다가, 얼마야? 2 집어넣어주면. 2에다가 1이니까 1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채워져 버려. 그러면 Y부터 2까지가 완벽히 채워지기 때문에 X에서 Y 빼주면 공집합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겠죠. 됐지? 나 잘 만들었지? 실무 대비하려고 우리 이제 산모 그 시험 보기 이제 일주일 전에 한번 모의고사 볼 거거든? 그때 이제 이 문제 넣어둘까 하다가 지금 미리 좀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2번 케이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2번 케이스 풀어보시면은 Y는 -4X 더하기 6이 나오실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친구랑 이 친구 함수값 조사해 보시면 여기 안 채워집니다. 요거 한번 계산해봐. 1 더하기 F1. F1 값 계산해보세요. 그러면은 2에다가 1 찍히니까 3이잖아. 3 찍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찍히잖아요. 3분의 1. 3분의 -1이구나. 그치? 3분의 -1. 그치? 아무튼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X에서 Y라는 원소 뺐을 때 우리 남아버리는 친구 요거 두 마리 남아버리는 거죠. 내 말이 이해되죠? -1과 1을 못 만들어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B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X에서 Y 뺐을 때 원소는 -1과 1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돼요. F-1 값 더하기 G1 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합시다. 됐죠?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자, 요 정도면 한 28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EBS 문제 그 혹시 해설 보신 친구들이 있는데 나 그거 해설지 보고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해설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거 문제 풀어본 친구들? 일단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제가 여기 이 프린트 해설지에도 그 EBS 해설 실어놓은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엉망진창풀이야. 그렇게 풀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 그 다르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그 해설지 쓴 사람과 출제자가 다른 사람이야. 응. 설마 그 출제자가 그렇게 썼을 리가 없거든요. 잘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의 모티브는 그 옆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30번에 실제 출제됐던 문제 약간 변형한 것 뿐이에요. X축과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치? 해잖아, 해. fx가 0이 되는 해 중 하나, 알파 n. 그다음에 극소. 극소도 뭔지 알잖아. 그치? 혹시 18번 푼 친구들은 그 조금 뒤에 있는 문제도 풀고 계세요. 뒤에 뭐 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잠시만. 53번 잠깐 보고 계세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 시간 줄게. 푼 사람은 53번 푸세요. 그리고 1분 뒤에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그 EBS는 어떻게 풀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을 하고 EBS 풀이 해설은 뒤에 잠깐 우리 해설지 구경하면서 보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EBS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진짜 말 그대로 풀었어. 그 알파 n이 x축과 만나니까 이 방정식의 해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어차피 알파가 24로 가니까 양의 실근을 보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해를 직접 구하셨어요.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의 공식을 쓰셔가지고 일단은 모두 x를 갖고 있으니까 x는 미리 빼놓고 그치? 2차 방정식 우리 문제 풀듯이 해서 x제곱 더하기 anx 빼기 bn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 중 하나가 알파일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양의 실근 써주시면 되니까 근의 공식 써주시면은 양의 실근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 녀석 리미트 취해가지고 24가 된다라는 걸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소를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이 친구 미분한 다음에 또 한 번 근해 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두 개 가지고서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한 건데, 여러분들 그 EBS 해설지 잠깐만 볼까요? 우리 그 보면은 이제 계산이 멋있어. 왜냐면 근해 공식 썼으니까 멋있어. 28번 보면은 뭐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야. 근해 공식 쓰면 돼. 나와가지고 이제 근해 공식 썼어요. 지금 28번 보면. 그래서 뭐 극한 계산했어요. 열심히 계산해서 A분의 B 이제 그 뭐 값 계산했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극소 이제 확인하고, 또 극한 취해가지고 이제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 이럴 필요 없죠? 이렇게 문제 풀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면 제일 좋을까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그치?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끝내버리자. 우리 그냥 바로 해볼게요. 지금 여기 fx 보시면은 x축과 당연히 대충 세점에서 만나겠죠. 0에서 이미 만났고 알파에서 일단 여기 양의 실근 하나 만났을 테니까. 그러면은 우리 세근의 합은 알고 있잖아. 세근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an이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n 빼기 알파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근끼리 곱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bn이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다 더해준 게 마이너스 bn이잖아. 내 말 이해돼? 자, 즉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bn이 되는 거니까 an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이 친구 곱해준 게 bn이라는 친구랑 같아야 된다라는 식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양 사이드 bn을 좀 나눠볼게요. 보세요. 양 사이드 bn 나눠주면 bn 분의 an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나누기 bn 이 친구는 무조건 1 돼야 되는 거 맞지? 요 만족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어차피 n 무한으로 보내주고 싶으니까 여기 양 사이드 리미트 n 무한 취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주시면은 이 친구는 어차피 0으로 가겠죠. 무한분의 숫자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n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b분의 a 알파라는 친구가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1로 수렴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알파가 24로 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b분의 a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24분의 1로 가줘야 되죠. 이렇게 구해야지. 그치? 그래서 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분의 a라는 친구가 얼마가 된다? 24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베타가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 또 미분해가지고 이 참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그러면 베타일 거고 여기도 우리가 바로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2anx 마이너스 bn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an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그럼 두근끼리 곱은 얼마가 돼주시면 돼? 3분의 마이너스 bn이 돼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똑같이 극한치 해주시면 베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알았지? 이렇게 풀어야지. 그치? 왜 그 근해 공식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식만 오히려 엄청 더러워져요. 알았죠? 당연히 29번도 그래프 특징 써서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29번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문제 푸실 때 절대 AN, BN을 저희 근해 공식 따위 같은 걸 쓰셔가지고 난잡한 풀이 하지 마시고 알았죠? 좀 멋있게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딱히 의미가 없는 문제긴 한데 우리 사실은 그 30번에 나오는 주제가 산모에서는 많이 나오긴 해. 왜냐면 산모에서는 단원 자체가 수열의 극한에서만 내니까 낼 게 없거든. 낼 게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솔직히 6월, 9월, 11월 이런 데에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30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 뒤에 이어서 급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우리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부분분수 활용급수라 그래서 그 수능 특강 대표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 기출 있는데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봤죠?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스킵할게요. 알았죠? 자, 뒤로 넘어가서 바로 몇 번 보시도록 할 거냐면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바로 해보세요. 근데 종칠 것 같네요. 자, 53번 문제 일단 고민해 보시고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30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수열의 극한만 출제되는 산모 기준으로. 여기 10분 쉴 텐데 좀 쉬는 시간에 고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간 조금만 더 드리고 바로 할게요. 알았죠? 쉬세요.